노인들의 소일거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바둑을 두던 사랑방 같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복과 덕을 나눠준다는 복덕방입니다. 정밀의 포커스 시작합니다. 정밀의 포커스 19번째 손님으로 미래의 꿈 부동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훈 학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강남훈 교수입니다. 아까 진행자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 하셨는데요. 네. 복덕방이란 단어, 요즘 웬만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웬만한 나이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옛날에 공인 자격이 없이 동네에서 이제 활동하시던 그런 분들이 남아 계세요. 예. 근데 이분들에게도 자격은 주지 않지만 같은 구 안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한사항이 뭐냐면 돌아가시면 끝나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구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복덕방이란 단어가 사실은 되게 정겨운 단어인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복덕방이란 개념의 단어가 없어지는 거가 되나요?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세상의 흐름, 그리고 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네.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나 이런 중개업에 같이 관련 있는 분들한테는 네. 약간 좋지 않은 느낌도 좀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고 좀 시간이 지나면 네.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사실 학과장님이 오신다 해서 사실 기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부동산 프로그램에 나오면 항상 TV에 나오시고 또 신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들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생기고 젊은 분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저도 어느덧 그 TV를 보면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하는 걸 참 느낍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방송이나 네. 신문에 나오면서 느낀 점이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맞출 수가 없구나,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구나 하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나이도 먹고 또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요구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저는 오늘 기쁩니다. 연예인과 함께 방송하는 느낌입니다. 진행자께서 더 훨씬 연예인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어느덧 그 원광 디지털대학교가 20년이 됐어요. 개교한 지가. 그 원광 디지털대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원광 디지털대학교는 이제 2002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게임학과라고 혹시 임요한 선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임요한, 홍진호 이런 분들이 다니던 게임학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 예. 그랬다가 이제 그 게임학과는 이제 없어지고요. 지금은 약 17개 학과, 3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부 평가라든지 아니면 외부 기관들의 평가에서 매우 좋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었고요. 네. 지금은 웰빙 건강학부, 그리고 한국문화학부, 실용복지학부 이런 학부를 통해서 17개 학과가 있는데요. 네. 들어보시면 굉장히 독특할 겁니다. 예를 들면 한방건강학과, 예. 얼굴경영학과, 동양학과, 차문화 경영학과. 예. 그래서 한국 문화하고 네. 실제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삶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이런 학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전통공연학과라고 있는데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고전무용? 저희 석장 교수님이 김덕수 선생님이세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 거기 계시네요. 사물놀이 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네. 저도 학교에 온 지 지금 한 15년 가까이 네.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까 굉장히 네. 제가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되고 예. 다만 이제 실기가 필요한 부분은 방학 동안에 네. 한 일주일 정도 집중 교육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하고 봐드리고 하면서 선배가 또배를 가르치고 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강의가 돼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놀랍니다. 네. 그런 한국적인 학부가 있는 반면에 실용복지학부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저희가 부동산학과는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지금까지 학생을 위한 교육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크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학교는 CS팀이라고 해가지고, 학우들이나 다른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딱 하나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거기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할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과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CS팀에 하면 그 CS팀이 전화를 돌리고 하면 화나고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없애고 거기서 다 답변을 하게 평상시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오전에 하고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AI 분석 시스템을 오늘 완료 보고를 제가 하고 서산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 학습이요? 그 유명한?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AI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5년 동안 이미 졸업한 학생, 그리고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를 AI가 다 분석을 해서 당신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수업을 지금 어떤 유형으로 듣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당신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패턴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요. 수강 신청도 AI한테 물어보면 당신과 비슷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몇 명의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그 위험으로 딱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상담을 해주거나 하면서 그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학기에 이 학생이 등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할 확률이 몇 %. 저희 목표는 저희가 지금 약 한 96%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거든요. 한 98% 정도까지 올려서 학생들과 또 우리 학교의 교수님 그리고 경영하는 총장님이나 보직 교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은 아마도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최초이고 더더욱이나 사이버 대학에서 직접 적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겁나는 건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잘 못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AI가 혼내주나요? 아니죠. 그러면 저한테 AI가 연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같이 계속 얘기하고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AI한테 직접 혼나는 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세상에 기계한테 혼나는 건 그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부동산학과에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고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관심을 또 받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교과 과정이 어떻게 진행을 되기 있어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과는 교육 과정이 크게 보면 3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 그다음 두 번째는 재테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전문 지식 과정,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하는 자격증 과정인데요. 공인중개사 과정에 있는 게 전부 다 교과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학원과 달리 학원은 애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애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한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또 학생들에게 그것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테크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매라든지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참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성인들이니까요. 경매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동아리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경매 과정을 공부도 하지만
어떤 사건 번호를 보고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하겠어, 나 얼마에 경락받겠어 라고 써서 봉함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저한테 제출을 하면 예. 나중에 그 물건이 낙찰이 됐을 예, 때 예. 실제로 누가 제일 가까이 썼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설명하고 오. 또 누가 제일 멀리 썼는지 근데 이거 창피한 일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실제적인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특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일반인을 상대로 6주 동안 경매 모든 것을 일주일에 2번씩 다 무료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약 한 200명 정도가 매일 옵니다. 제가 놀랬던 게 부산에서도 오시고요. 또 홍천에서도 오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식 습득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전문가에 대한 어떤 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전문 지식을 가리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질문을 하면은 부동산학은 그 토지와 건물을 그 연구하는 그 실용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또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유용한 학문으로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동산이 배워야 하는 가치, 부동산을 반드시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습득을 해서 배워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을 그런가요? 예, 고맙습니다. 왜냐면 제가 받는 질문 중에 대부분이 이거예요. 부동산 공부하면 돈 벌 수 있나요? 저는 속으로 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네라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선생이고 교수인데 근데 사실은 돈 버는 거는 부수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대로 부동산을 알면 부동산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짬뽕집을 지어서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땅이나 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산골 땅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토지는 용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배우는 것. 이게 부동산 공부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위험도 줄이고 그리고 더 좋은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기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부동산은 고가이고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운영했을 때 그 집안 가게에 엄청난 마이너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활용을 잘하자고 하는 목표로 부동산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다 적이 되는 거죠. 좀 알고 가야죠. 그럼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약 한 30여 개의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과를 많이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관심도 높다는 얘기고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학과들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전문가의 범위는 어딜까요?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경매 얘기도 하셨고, 또 토지, 또 우리가 부동산의 대표적인 건물, 이 이외에도 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덕방, 그러면 땅 팔고 집 사고 팔고 하는 걸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그분보다 더 전문가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 복잡한 법률, 그리고 복잡한 사회 환경, 그리고 부동산의 효용의 가치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부분마다의 전문가들이 있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분화되고 더 특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매 전문가,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알고
경매에 대해서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예. 분석해서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 네. 또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 투자가 당신에게 10년 뒤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률적 분석을 통해서 예측해 주는 이런 자산관리사,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분화될 것이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그냥 부동산 전문가 하면 토지법, 건축법만 알면 됐었는데 요즘은 너무 법률도 어려워지고 너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진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네. 분화되는 건 맞고요. 예. 참고로 우리나라에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이 몇 개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어차피 틀리실 거니까요. 그냥 말씀하세요. 100개? 굉장히 근접하신 건데요. 실제로, 고등생입니다.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한 300여 개 정도라고.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예. 300여 개 정도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네. 또 130여 개 정도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부동산 법이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각 법률에 조금씩 다 녹아 있는 걸 합치면 300개. 예. 그리고 관련성이 높은 걸 하면 100여 개. 그러니까 진행자님께 정확하게 맞추신 거거든요. 제가 맞춘 사람 처음 봤습니다. 선물 주세요. 네, 선물은 제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985년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990년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합격하신 분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의 전문가가 돼서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시험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2022년 경쟁률은 정말 최고로 높았는데 왜 이렇게 수험생들이 몰리는 걸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원서를 접수하시는 분이 약 한 40만 명 가까이 예, 되고요. 예. 실제로 응시를 하시는 분이 한 30만 명 가까이 예, 됩니다. 예. 참고로 저는 13회에 땄습니다. 네.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이 결국 공인중개사 돼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취지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자격을 따면 좋고요. 네. 그리고 내가 부동산에 전혀 모르고 예. 부동산 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자신들의 손해라는 걸 다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이양하는 거 자격을 따서 개업을 예. 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남성들이 조금 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부동산 활동을 하는 공인중개사도 필요하고 예. 또 여성들이 자기 가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전세 거래 또는 뭐 토지 거래 이런 네. 것들을 주로 하는 이렇게 좀 분화시켜서 네. 할 수 있는 과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앞으로 또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하는데 필요해서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서울에 최근에 부동산 중개사가 네. 1년에 몇 건 정도 거래하는지 아세요? 서울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 건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꽤 네.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업 중개사 대비 거래량으로 따지면 한 1.5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예. 이런 것들이 좀 수수료로 이렇게 몇 건을 통해서 1년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수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런 거래를 하면서 좀 정보를 알고 또 도움을 주고 자기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매우 유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전문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투자를 하는데요. 앞으로 5년 뒤에 이 지역이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년 뒤에 그림을 그리고요. 10년 뒤에 그림을 그립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 틀립니다. 그래요? 틀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예.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서산에도 네. 10년 단위로 이 네.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년 10년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을 네.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해요. 예. 그리고 1년 단위로 잘못된 부분 수정해서 계속 공표를 합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예. 그 사기를 좀 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보고 이쪽은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예, 해서 예, 예. 지금은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발전의 방향, 예. 서산은 어떤 도시로 발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에 맞춰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는 예. 거죠. 예. 그럼으로써 미래를 보지 않으면 그 투자는 예. 약 한 90% 확률로 망하죠. 그래서 미래에 꼭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에 교수님은 유명한 연예인 못지않은 방송을 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좀 민망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제가 학과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또 질문을 좀 몇 개 받았는데요. 지인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과장님께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지요? 네,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가장 핫한 부동산 정보를 저희한테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황이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시장의 심리적인 불황에 빠져 있어서 지금은 어떤 것도 이렇게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금 좀 마련하시고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또 강의도 다니고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언제 사는 게 좋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제일 궁금합니다. 언제 파는 네. 겁니까? 이런 것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부동산이라고 하면 지금 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경제의 일부입니다. 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는 사이클을 이룬다예요.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달리 좀 폭이 크고 깊고 급격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부동산이 지금 필요해요. 예. 나 1가구 1주택자예요. 예. 아니면 내년 당장 난 봄에 결혼해야 돼요. 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사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일반적으로는 현재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전문 지식 없이 무대뽀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다 대세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가 좋아라고 해서 사셨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친구 따라서 가서 사고 중개사들 말 다 따라서 사고 해서 그래도 웬만큼 올랐거든요. 예. 이제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될 것은 명백한 거거든요. 예. 좋은 부동산은 정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좋지 않은 부동산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법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10년 뒤에 5년 뒤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트렌드를 갖는가를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서산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를 하라는 게 그냥 책을 보고 공부하라가 아니라 뉴스도 보고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것들이 어떤 이면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생각해 보고 쉬는 시간에 생각해 보다 보면 결국 자기의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식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건 이미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필요하면 파시고 분석해 보시고 네. 정말 저희한테 곤란하게 하는 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제가 아파트 하나 사두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야 돼요? 서울이 다 한 곳이 아니잖아요. 예. 또 네. 진행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에 부동산 갖고 있다 해서 주택인지 땅인지 네. 아니면 상가인지 네.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답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이거는 확실합니다. 서산이라면 저는 강력하게 땅을 추천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면요. 네.
제가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매 주말에 데이터를 보는데요. 중요하군요. 네, 지금부터는. 땅에 투자해서 실패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요. 해방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딱 2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IMF,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2번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 잘 부동산 몰라요? 그리고 돈을 조금 있는데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한 처가 바로 땅이다 라고 하고, 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용도라고 하는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만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어디가 좋은지, 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 건물이 좋은지 아닌지 특정해서 물어봐야지 분석도 되고 개화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 학과장님은 이 방송 끝나면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나요? 아니면 익산으로 가시나요? 아니요, 전 연구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로 네. 가시나요?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서 대화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나누는 게 저의 그 의무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과장님께서는 이제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에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아주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학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저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만큼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있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집중하시고, 또는 경매나 재테크가 필요하신 분은 자기가 이것을 어디서 받고 어디서 공부했다는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찾아볼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속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몰라서 좋지 않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은 전국 각지에 학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학과에 입학해서 어디를 가셔도 저희 학생들이 도처에 산재 있습니다. 저 여기 서산에 마트에 가면요, 우리 학생 2분 계십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학우들,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고, 공부하는데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 어려운 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이후에도 또 학과장님께서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또 비롯한 모든 학과를 소개하는 영상을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장님, 잠깐 차 마실 시간을 저에게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시장은 국제화 또 개방화로 인해서 부동산은 국내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정밀하게 포커스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멋진 미래를 만들고 싶나요? 못다한 꿈이 있나요?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나요?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멋진 큰 꿈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원광디지털대학교 16학번 유미연, 16학번 장남익입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와 만남은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저에게도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죠. 자, 이제 우리 학교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볼까요?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역사는 70년 전통 명문사학 원광학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대학교 병원 등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2년에 개교하였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을 통해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의 특성화 교육으로 최고의 사이버 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왜 3만 5천 명의 인재가 원광 디지털 대학교를 선택했을까요? 국내 최초 실시간 화상 강의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 에듀 앱은 스마트폰을 통한 수강, 과제 제출,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방송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멀티 스튜디오입니다. 최고 수준의 스튜디오에서 각 분야의 최우수 교수진들이 만든 최고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교육부와 언론에서 인정한 원광의 교육 콘텐츠는 해외에도 수출된다고 하네요. 저 역시 처음에는 학비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원광 디지털 대학교의 장학 제도는 다양합니다. 30개 이상의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7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우선 감면 제도를 통해 학비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최대 규모의 전국 6개 지역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특강 및 실습 등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실천을 통해 최고의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 사이버대학 역량평가에서 최고의 사이버대학으로 인정받은 원광 디지털 대학교.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제 학생들의 인정이 가장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전화 한 통화로 학교 생활 전반을 해결할 수 있는 학생 상담센터와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도 교수님이 전화 상담과 면담을 통해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원 코칭 시스템은 대학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과와 연계된 116개에 달하는 자격증 교육은 다양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약 1000여 개의 기관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웰빙 건강학부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 진정한 웰빙 라이프를 전문적으로 공부합니다. 세계적인 한류문화 전문가를 키우는 한국문화학부는 한국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한국문화사업에서 폭넓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복지학부는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실용복지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웰빙 건강 전문가로서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자부심이 왜 이렇게 대단한지 잘 아시겠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원광 디지털 대학교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멋진 나를, 더 멋진 미래를 함께 찾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곳 원더풀 유니버시티 원광 디지털 대학교를 만나보세요.